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인류 발전에서 문화와 규범, 제도, 그리고 기술 등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교훈은 사실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자면 하버드 대학의 알레시나와 네이선 넌 교수가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역할에 대한 믿음과 가치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 생활이 노동의 성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성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현재도 보면 이제 서구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수치라던가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이 이 동양 국가들과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차이가 오래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특징에서 찾고 있는데요.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동 경작에서 쟁기를 사용한 정착 농경 생활이 쟁기 이용의 특성 때문에 남성들의 노동력이 훨씬 더 중요했고 여성은 육아라든지 가사에 특화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발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양 국가들에 많이 해당되는 건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목축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목축의 경우는 쟁기 사용에 비해서 하드한 노동의 필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런 농업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서양 국가들에서는 성별 간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성 역할에 대한 분업이 훨씬 더 동양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현재의 성 역할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졌고 여성들의 노동에 참여라던가 정치 및 기업 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결과입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일부 국가들은 착취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국가들은 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들마다 경제적인 성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원인, 역사적인 기원이 무엇인가, 특히나 제도적인 어떤 영향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 발전에 있어서 식민지적 기원을 찾고 있는데요. 이 착취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개척 초기에 정착민들의 생활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민지 국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유럽이 만들어냈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의미하는데요. 사망률이 낮았던 아프리카 지역, 여기 사망률은 이제 정착민들의 사망률입니다. 유럽인들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때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착취적인 그런 제도가 도입된 반면에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지배한다기보다도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물자라던가 자원을 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착취적인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런 장기적인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착민들의 모탈러티, 사망률이 높았던 그런 지역에서는 오늘날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사망률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그런 착취적인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오늘날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나 인적 자본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최근에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런던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디터 마르 교수는 15세기에 독일에서 이동식 활자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라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동식 활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보통 이제 활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지역의 책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책을 이제 옮겨서 배달을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인적 자본에 이제 쓰였을 텐데요. 이 마인츠라는 동네에서 이동식 활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활자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포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동식 활자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많은 책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 결과로서 책값이 한 3분의 2 정도 하락을 했고
이것이 지식 보급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경제사 연구들은 뭐 문화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제도나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그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인데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은 현재 조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제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대비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나 라는 것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건강 환경은 좋아지고 있나? 라는 그런 주제로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국에서 급성 감염병의 발생률 추이를 보게 되면요.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감염병 발생률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었죠.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거의 종식되었 것처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뭐 홍역이나 수두, 그리고 최근에 뭐 메르스, 그리고 인플루엔자성 질병들이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던가 이런 우리 도시화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21세기에도 유해 질병의 위협은 여전하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외 사람들의 교류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런 확산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완전한 퇴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염병에 적합한 그런 환경 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언제든 재유행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환경의 문제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들 수 있는데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서 삶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환경 문제도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대표적인 환경 문제이고요. 유해 질병도 역시 기후변화라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좀 더 촉진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 유해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전 강의에 살펴본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저출생아가 늘어난다던가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옥수수와 같은 주요 작물의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그런 식량난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거주지가 잠식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환경 문제들은 산업화의 결과이고요. 이것은 16세기 산업혁명 시기의 문제와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원을 활용을 했고 또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이걸 보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세기의 많은 선진국에서 질병 퇴치와 환경 개선의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왔는데요. 오늘날에도 역시 비슷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류가 했던 노력과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